시청자 여러분,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쟁점토론 난장의 황상익입니다. 추석 잘들 보내셨지요? 서늘해진 날씨에 옷깃을 여며가는 모습만큼이나 우리 국민들의 지갑은 더욱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내수가 3분기 들어서 한층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호황을 누리던 수출마저 한계를 보이고 있고요. 경제계는 물론이고 각계의 경제 전망이 어둡고 시민들의 체감 경기 또한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한국형 장기 불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위기는 아니다라고 일축하는 우리 정부도 속사정은 비상사태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태평성대가 아닌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어야 합리적인 대안도 나올 수가 있을 텐데요. 요즘 민생과 직결된 경제 문제조차 정치권의 색깔론에 엉켜서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우리 경제를 진단해보고 위기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토론해보는 자리 갖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자료 보시겠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서는 자료 화면이 나와야 될 텐데 순전히 기술적인 문제로 오늘 그 자료 화면 방송은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대신 그 자료 화면에서 나갈 그 나레이션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표되는 내수 관련 지표는 대부분 적신호이다. 지난 6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이 7월에 이어 8월까지 2개월 연속 사상 최대폭으로 감소했고 서민 경제를 대변하는 소매업도 19개월 연속 하락했다. 소매업 생산의 장기간 하락세는 지난 99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도 하반기 들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고용 부진과 소득 감소는 다시 내수 침체,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기구와 국내외 투자기관들은 물론 경제학자들은 올 경제성장률을 4%대로 일제히 끌어내렸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더욱 비관적이다. 일본식 장기 불황이나 남미식 장기 침체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물가 인상과 신용불량자, 실업의 증대로 국민들의 체감 경기 또한 어느 때보다도 악화되어 있다. 국내 기업계와 다수 경제학자들은 지금은 명백한 경제위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와 투자를 비롯한 내수가 극도로 부진하고 국내 제조업 기반마저 위태로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5%대 성장은 힘들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좌파적 경제정책이 그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현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경제 위기는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다. 지금까지 5%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올해도 5% 성장률 달성을 공언하고 있는 시점이다. 좌파적 경제정책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근거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 경제 과연 위기인가? 경제 문제조차 보수 대 진보 혹은 색깔론에 휘말리면서 이에 대한 진단이 혼선을 빚고 있고 해법마저 모호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 상황과 원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진단해보고 합리적인 회상 활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것이 자료회문을 통해서 우리 제작팀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신 토론자 네 분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세기 경제학연구소의 최용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식입니다. 이 최 소장님은 서프라이즈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객원 논설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의 박진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이필상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허영구 공동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분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활발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주제와 관련된 모두 발언, 종론적인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순서는 최 소장님, 그다음에 이 교수님, 박 교수님, 허 대표님 이런 순서대로 하겠는데요. 한 1분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 소장님부터 하시죠. 반갑습니다.
우선 그 토론에 임하는 제 입장부터 먼저 밝히겠습니다. 첫째는 경제 위기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습니다. 그 위기라는 용어는 파국이 내다보일 때 쓰는 그 용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의 경제난은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장된 것일 뿐이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위기 조장에 사용된 의제들이 한결같이 거짓이거나 경제 원리에 위배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산업 공동화, 고용 없는 성장, 대기업 수출만 잘 된다, 경기 양극화, 체감 경기, 국부 여출, 빈부격차, 중국 경제 위협, 삼각파도 등등 수많은 의제들이 명멸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과 다릅니다. 혹은 경제 원리에 위배됩니다. 네 번째는 경제 위기설이 대두한 때가 대단히 악의적입니다. 경제가 진짜로 어려웠던 때 1998년, 2001년, 2003년 등은 사회가 비교적 잠잠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제가 호조이거나 경기가 살아나던 때인 2000년 하반기, 2002년 하반기, 2004년 상반기에 위기설이 난무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위기 조장이 대단히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을 부른 것은 물론이고 국부 유출까지 불렀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잠깐만 그 부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40%를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내국인들은 우리 경제가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라는 그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헐값에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그 사이에 외국인들은 우리 경제의 통계 지표만 분석을 해서 우리 경제가 튼튼하고 장래도 낙관적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우리 주식을 매집해 왔습니다. 누가 이 사람들에게 그 헐값에 사도록 했을까요?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모두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잡은 제목은 한국 경제 위기 무엇이 원인인가 그렇게 잡았는데요. 우리 최 소장님께서는 경제 위기가 아니다 하는 그런 반론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짚어보려는 것은 경제가 정말 위기인지 아닌지부터 짚어보고 만약에 위기라면은 원인이 무엇인지 또는 위기가 아니라면은 지금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필상 교수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예, 우리 경제 겉으로 보면은 정상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내면적으로는 애가 끊어지는 그 구조적인 위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를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쪽은 가계 부문이고 한쪽은 기업 부문인데요. 가계 부문 보면은 고용이 아주 극도로 불안합니다. 50대 이상 거진 다 퇴출되고요. 20대 청년 실업자로 전락하고요. 30, 40대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비정규직이 50%가 넘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빚까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가 가구당 3천만 원이 넘고요.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실업과 부재의 고통 속에서 오죽하면은 주부가 자기 아이를 껴안고 앞에서 뛰어내리겠느냐. 오죽하면 자기 아들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한강에 던지고 도망가겠느냐. 그렇게 치면은 틀림없이 가계 부분의 위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경제를 끌고 가야 되는 기업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제조업체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영업을 해도 그 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 그리고 중소기업 이대로 가다가는 3년 후면은 절반 이상이 넘어질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여기 그나마 좀 견딜 만한 기업들은 중국으로 가고 있다. 산업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어떤 진단이 가능한데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경제 정상이다. 이렇게 안일하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민생 경제가 어렵습니다. 서민들, 중소기업들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민생 경제를 인질로 잡고 이것이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정치적 이념 싸움을 한다면은 그것은 이 서민들에게 그리고 이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죄를 짓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경제 어떻게든지 살려서 성장 동력 찾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 생각해도 공평한 분배해가면서 성장과 분배 선순환을 구축하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진 경제에 도약하자. 여기에 국력을 모을 때지 결코 싸울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은 최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에 이제 아주 대치되는 말씀하셨는데요. 본 토론에서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진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어떤 경제가 위기 상황에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위기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그렇게 판정하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개 경제학적으로 볼 때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플레를 일으키지 않고 적정한 정책을 수행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개 그것 부근에 실질 경제 성장률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 간의 갭이 매우 크게 되고 또 이것이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 그것을 우리는 하나의 위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이 잠재 성장률 자체가 점점 급격한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를 우리는 또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위기인가? 우리의 잠재 성장률은 지금 5%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 5.2% 정도 나온다고 하는 것이 저희의 예측인데요. 경제 성장률은 올해 5% 내외, 4% 후반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정도 차이는 잠재 성장률과 실질 경제 성장률에 있어 큰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제 성장률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경제 위기라고 할 수는 없고요. 자, 그렇다면 이 잠재 성장률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것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우리가 70년대에는 거의 8%대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에는 7%대, 90년대에는 6%대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한 5%대를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떨어져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는 아주 그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위기라고 부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유의 깊게 봐야 할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그 위기는 뭔가? 그것은 여러분들 현재 우리 경제가 양극화를 빚고 있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수출과 수입 간에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또 내수와 또 수출 부문 간에 또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 간에 많은 양극화가 빚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문제의 핵심은 이 양극화된 두 부문이 존재할 때 이 선도 부문이 이 처져 있는 부문을 끌어주면서 가야 경제가 장기적인 활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둘 간의 고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저는 바로 이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데 선도 부문이 후발 부문을 끌어주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바로 이것이 우리 현재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